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11월 21일이고요. 오늘의 네 번째 주제를 함께 할 건데요. 뭐 이런 주제는 사실 뭐 격주로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워낙에 이제 뭐 리그 분위기가 바뀌어가니까 MIP, MVP나 뭐 D4E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후보군을 한정해서 간다고 하면 이 MIP는 사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후보군이 되니까 뭐 조명해볼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최신자 기준으로는 1위가 이제 제일런 듀렌 선수가 이제 디트로이트의 선수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1위로 일단 듀렌부터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이거 석주님부터 한번 가볼게요. 디트로이트 얘기 저희가 정말 많이 했지만 구체적으로 듀렌은 어떤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원래 사실 듀렌의 이미지 하면 그냥 이제 픽앤롤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 그러니까 되게 약간 직선적인 선수로 되는데 사실 이번 시즌 듀렌이 그 역할이 엄청 다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 게임의 영향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더라도 이 말할 수 없는 센스와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뭔가 연차가 그렇게 높은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말할 수 없는 그 센스가 생긴 것 같은 느낌? 누가 핸들러랑 이렇게 착 붙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듀렌을 제가 위원님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덩크밖에 못하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평가하셨는데 좀 달라졌나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굉장히 제한적인 선수예요. 미드레인지 슛이 없고 실제로 미드레인지에서 던지는 빈도도 거의 없어요. 뭐 몰리지 않는 한 거의 페인트 안에서의 슛이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보면 되고 수치상으로 10피트 이내 슛이 94%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에서는 득점력이 없는 선수라 보면 되고요. 실제로 그 플레이 유형만 보더라도 픽앤롤 롤맨으로 갔을 때가 한 2.1번의 그 포지션이 매 경기당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생산성도 괜찮아요. 1.55 PPP 포인트 퍼 포지션당 득점이 1.55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그다음에 포스트업이 사실 강하지 않아서 1.2번 한 경기당 그거밖에 안 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롤맨으로 받아먹는 거 이거밖에 못하는 거죠. 그리고 풋백도 괜찮아요. 3.2개의 풋백을 시도를 해서 1.24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다 제한되어 있는 선수지만 그걸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다. 지난 시즌의 득점이 11득점, 11.8득점 이거에서 지금 20.6득점까지 올랐죠. 예,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가 자신이 해야 되는 거를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MI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통 빅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선수 유형이 받는 경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볼륨적으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위 어쨌든 이제 중간이긴 하지만 초반이긴 하지만 이렇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확실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심지어는 커닝햄이 쉬는 동안에도 볼륨을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진짜 물이 오른 거다라고. 핸들러를 타지 않는 그런 경지까지 이제 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거는 이 선수 손도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톡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스틸 블락 표현을 스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선수가 지금 다 한계가 넘어요. 물론 1.1개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할 때 이 선수가 얼마나 디트로이트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볼 수 있고 사실 많은 룰이 필요가 없는 게 이 팀은 커닝햄이 알아서 선택지를 딱딱딱 골라주는 팀이기 때문에 나 너 골랐어라고 나왔을 때 약간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포켓몬 고르듯이 고른단 말이에요. 커닝햄이 나한테 손이 몰렸네 쟤 줘야지 쟤 비었네 쟤 줘야지 이런 식으로 건네주는데 딱 그 타이밍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면 돼요. 근데 그 역할이 지금 듀렌에게 너무너무 잘 맞는 거죠. 네. 그럼 이게 듀렌의 진짜 뭔가 MIP 수상 가능성이 그렇게 진짜 막 뭐 예측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겠네요, 진짜. 게다가 팀 성적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목을 받는 거고. 예, 그러니까 모르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예. 이 듀렌 선수를 보면은 까맣잖아요. 그 빅벤 그 옛날에 베놀라스 같은 약간 이런 비슷함을 되게 맞아요.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약간 그 팀의 어떤 컨셉과도 잘 맞는 그런. 신장도 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2m 8cm니까 요즘 빅맨 뭐 세븐푸터가 안 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것도 비슷하고 그런 거 보면 빅벤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겠죠. 근데 빅벤이 훨씬 더 수비 범위가 넓었고 뭐 블락도 괴물같이 찍어졌으니까 아직 그런 거에는 부족함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오늘 조명할 선수들이 많으니까 혹시 듀렌 얘기를 또 나중에 하시고 싶으면 이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위는 이제 이 선수가 MIP 왠지 받았을 것 같은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뭔가 조시 기디 선수가 이제 2위에 있었는데 아마 이 선수는
뭐 듀레는 조금 바뀔 수 있을지언정 이 조시 기디는 아마 이 리스트에서 최상위를 항상 유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초반 포스로는 진짜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요, 석준님, 그죠? 일단 시카고가 생각보다 팀 농구를 잘 하는 팀이었는데 최근에 10경기 기준으로는 다시 좀 내려갔어요. 좋았던 기세가 한풀 꺾인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타이밍에 핸들러가 잘하냐 못하냐가 이 선수가 나아갈 방향을 좀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디는 그 모두가 공을 돌리는 농구 가운데서도 빛이 나요. 이 선수가 사실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 논 외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경기장 논 외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지 사실 OKC에 있었을 때도 이 선수가 제대로 잘 컸으면 지금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전 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못 뛰었을 때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 보였던 거지 사실 이 선수의 원래 잘 됐을 때만 생각했을 때 고점을 생각하면 저는 아주 이상한 예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기디? 기지가 그러니까 오클라호마에서 벌인 이유는 3점이 좀 약하다. 예, 스페이싱이 중요한데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장신이고 달리는 농구 잘하고 이런 걸 보면 시카고에 지금 잘 맞거든요. 시카고는 뭐 거의 닭공농 이제 닭 달리기 뭐 이런 거잖아요. 닥치고 달린다. 닭이 달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닥치고 달리는. 예. 게다가 코비 화이트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성적이 좋았어요. 코비 화이트가 들어와서 또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팀 뭐 게다가 동부에 있기 때문에 올해 플레이오프도 노려볼 만한 충분한 전력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또 기디도 지난 시즌보다 성적이 좋으니까 MIP 후보에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거의 기록이 거의 평균 트리플 더블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스탯을 잘 쌓는 선수가 이런 수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디는 아마 굉장히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위원님한테 또 번외로 하나 질문 드리면 제가 진짜 호주 선수잖아요, 기디가. 근데 호주는 왜 이 지금 아시안컵을 같이 하고 있나요, 저희랑?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완전체가 나와서 뭔가 호주도 저희랑 붙을 수 있는 완전체로 나오지 않아도 아시아를 씹어먹기 때문에 예, 굳이 안 나옵니다. 근데 호주가 완전체면은 근데 요즘에 좀 한번 또 템포가 끊겨서 어빙도 사실은 원래 호주고 벤 시몬스도 호주죠. 기디밖에 없나 보네요 지금. 아니에요. 그 조니 퍼피라고 인디애나에 있는 애도 그렇고 젊은 애들 되게 많아요. 엑섬도 예. 엑섬도 호주고. 단텍섬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 나라 말고도 얘기를 지금 빼먹은 것 같아가지고. 족 론데일 또 족 호주 론데일. 출신이고 그리고 또 누구야 꽤 많아요. 호주 출신인데 옛날 NBA에서 패티밀스도 있었죠. NBA에서 뛰는 애들 꽤 많고 대학에서 뛰는 애들 더 많고요. 예. 호주가, 그래서 호주가 무시 못합니다. 예. 농구 강국이네요. 농구 강국이죠. 네, 왜냐하면 호주가 인구가 적잖아요. 근데 국가 차원에서 체육을 몰아줘요. 네, 그래서 2개 NBA 아카데미뿐 아니라 전 스포츠를 다 이렇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애들을 막 키우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못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거 재밌어. 근데 어떻게 호주 그 시스템까지 알고 계신지 진짜 아주 대단하신 것 같긴 해요. 네. 이거 제가 뭐 무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막 아무것도 사전에 이렇게 언지를 안 드리고 그냥 막 질문 드려도 다 대답이 나오셔가지고 기디에게 혹시 좀 더 사실 기디의 단점이라고 꼽으면 3점 슛도 당연히 있지만 저는 사실 핸들링을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가 막 돌파로 누굴 베껴내고 파괴하고 공간 쪼개고 들어가고 이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저는 그래서 키온테 조지랑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이게 어시스트 분포도가 높은 팀 그리고 많은 팀이 사실 드리블이 잘 없는 핸들러가 살아남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공을 많이 돌리다 보면 사실 나한테 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철저히 플레이메이킹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디도 요 시스템을 되게 잘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게 그런 약점을 공략하는 팀 만났을 때 기디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기디는 근데 진짜 뭐 듀렌이 지금은 1위에 뭐 올라가 있지만 저는 기디의 수상이 여전히 가장 확률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 선수가 또 플레이가 또 재밌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아마 뭐 시카고의 또 농구 붐을 좀 책임지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3순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한테 먼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위원님이 딱 정의를 내려주시죠. 압디합니까? 아부디합니까? 압이라고 딱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아부디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아부디아인데 거의 아부라고 두 음절이 아니라 미국 애들은 음절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분절음이지만 얘는 연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부가 한 단어처럼 들리게 해서 아부디아. 왜냐면 제가 느바비게 말자막을 치잖아요. 네. 앞으로 말자막은 정해주신 대로 칠게요. 아부디합니까? 압이라고 딱 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아하고 비입을 따로 쓸까요? 어떻게?
근데 아부디아라고 써도 다 무난할 것 같아요. 난 아부디아. 네, 앞디아보다는 아부디아가 나을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된 느낌이야. 네, 앞디아는 근데 약간 표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아부디아라고 쓰는 게 나은 미관상으로는 네. 앞디아라고 쓰면 한국어가 약간 너무 센 느낌이니까 그냥 아부디아가 뭔가 조금 더. 아니, 석준님이 한번 저게 앞디아입니까 아부디아입니까? 본인 기사 쓸 때 뭐라고 해요? 점프볼 기준이면 사실 아부디아라고 아부디아.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명확한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모든 선수의 발음이 그렇게 똑같이 분절음처럼 들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실 센군도 센 군이 아니거든요. 쉔퀸이라고 그쵸, 원래 그쵸. 해야 돼요. 쉔퀸. 너무 어렵다. 그리고 예고를 우리가 교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발음도 들어보면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막 심지어 대민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근데 자기가 써머니가 얘기했어요. 그 이름 뭐 기자들이 와서 둘러싸여가지고 내 이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할때 D E의 우물라우트 같은 게 Y 발음을 추가하면 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듀오민이라고 해. 자기가 직접 얘기한 거니까 듀오민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특히 발음 표기가 어려운 선수 유럽권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용거 얘기하는 게 너무 그리고 해설이나 캐스터가 또 자기 억양으로 또 부르는 경우가 또 많다 보니까. 그때 그 우리 김병욱 대표 왔었잖아요. 드래프트 때 총재가 얘기해 주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걸려서 해요. 근데 약간 좀 애덤 실버감 총재는 그 이전에 데이비스턴만큼은 아닌데 데이비스턴은 정말 정확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데이비스턴을 참고를 했었어요. 예. 근데 아담 실버는 약간 좀 그거보다는 좀 정확하진 않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총재가 말하는 거를 그건 다 밑에서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라. 그 선생에게도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런 거 종합해서 한 거니까 그걸 참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부디아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농담입니다. 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데미안 릴라드가 되고 싶었던 사나이. 아부디아. 최근에 좀 이상한 스텝백 클러치 3점을 날렸는데 에어볼이 나오는 바람에 뭐 조금 이미지가 구겨지긴 했지만 그래도 포틀랜드에 지금 그 석주님이 좋아하는 표현인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표현해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알았어. 그 알파 정도. 알파. 알파 정도. 포틀랜드의 알파. 데니 아부디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올해 포틀랜드가 잘할 거라고 예상을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예, 그 중심에 있었던 선수가 이 선수하고 그 투마니 카마라였잖아요. 게다가 뭐 젊은 선수들이 많다. 클링앤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많고 노장들도 뒷받침을 해줄 수 있고 젊은 선수들이 크기 위해서 지금 노장 선수들도 내보내기도 했고 그러면서 성적이 괜찮습니다. 감독이 약간 사고를 쳐가지고 감독이 바뀐 게 좀 문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어서 성적이 괜찮으면은 눈에 띄는 거고 결국은 아부디아도 후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플레이를 좀 하는 스타일인가요, 이 선수는? 엄청 미리 말씀드립니다. 엄청 특출나게 보이는 유형의 핸들러는 아니에요. 저는 이 선수랑 얘기할 때 정박의 모든 걸 해결하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 타이밍에 줘야 돼. 그럼 주고. 이 타이밍에 써야 되는데 하면 쏘고. 그러니까 감독이 딱 코탄에서 봤을 때 절대 불편함을 줄 것 같지 않은 스타일. 근데 심지어 키도 크고 성실하고 패스도 잘 뿌려요. 그러니까 사실 포틀랜드처럼 누군가가 공격의 중심을 이끌고 나머지가 수비만 하면 되는 팀 입장에서는 이 선수만한 핸들러가 또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단점은 그걸 제외하면 이 선수에게 뭐가 남았느냐라고 따졌을 때 엄청 특출함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슈퍼 클러치를 혼자서 해결할 정도의 개인 기반 능력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철저히 팀 시스템대로 기동을 했을 때 재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여유가 생겼다. 이게 굉장히 베이직한 말이잖아요. 선수가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슈퍼스타 레벨로 넘어갈 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좀 침착성을 유지하고 그 상황에서도 어떤 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게 정말 그 레벨까지 가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는데 아부디아에게 약간 그런 게 좀 생긴 느낌이에요. 뭔가 압박이 들어오고 이래도 정말 한 단계 높은 시야로 뭔가 좀 여유 있게 처리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너무 아쉬워요. 감독이 나가버려가지고 지금 4연패 중이거든요. 솔직히 감독이 나쁘지 않았는데 네. 아주 안 좋은 사건으로 이제 연구 제명돼야 될 그쵸. 거고 쉴드를 못 치는 수준의 사건이긴 한데 오히려 그래서 더 아쉬운 거죠. 이 팀이 본래 플랜대로 본래 감독이 가졌던 계획대로 선수들의 쓰임새대로 그 계획대로 갔으면 저는 솔직히 프린권까지는 무조건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가정의 의미 없게 돼버렸죠. 근데 사실 전 내려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말하지만 이 팀은 계단식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포틀랜드가 아직 몇 계단을 한 번에 뛰기에는
아직 좀 좌절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모르죠 또 이러고 또 잘할지. 그러면 어쨌든 앞에게 어느 정도 좀 했으니까 이제는 그 어떤 매체가 선정한 이 순위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시점의 MIP 후보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저랑 위원님이랑 생각이 겹쳤어요. 논 외 픽을 얘기할 때 저도 이 선수를 들고 왔는데 라이언 롤린스 이 선수를 데리고 생각했던 게 제가 지난 회차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닥 리버스 얘기를 할 때 닥 리버스를 모두가 비웃지만 저도 물론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유일하게 닥 리버스에게 이건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악조건일 때 선수 뽑아내는 걸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감독이 지난 시즌에 안드레 잭슨 주니어를 쓰면서 팀 로스터의 여유를 만들어놨고 이 선수를 허브로도 쓰고 수비 때 중심축으로 쓰면서 되게 활동량을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응급 조치라고 하죠. 길게 보면 조치를 정말 못하는 감독이지만 이 순간순간 선수 기용하면서 이거 위기 벗어나는 능력은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롤린스가 이번 시즌에 어떻게 보면 백코트에서 득점력을 누가 해결해 주냐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열쇠 중 하나였는데 야니스가 없는 구간에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전 롤린스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동일한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롤린스를 꼽았었는데 그럼 롤린스 꼽았으니까 전 다른 선수 하나 더 고른다면은 AJ 미첼. 네, AJ 미첼 선수 올해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네, 주전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지만은 지난 시즌엔 6.5득점 그리고 지난 시즌에 36경기 뛰었었는데 올 시즌은 5경기를 선발 나왔어요. 작년에 선발 한 번 경기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16.1득점 거의 득점이 3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다른 수치도 괜찮습니다. 3.8 어시스트 1.8 스틸 3.슛이 약간 아쉬운 게 30%인데 나머지 수치는 다 좋습니다. 자유투 잘 넣고 있고 하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고 게다가 지난 파이널 때 이 선수는 또 한번 또 떴었죠. 이 선수도 기용해서 졌다 이래가지고 감독 욕먹었던 그 선수인데 그 선수가 올해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마치 그 KBO의 두산처럼 예전에 두산이 화수분 야구 했잖아요. OKC의 화수분 농구의 한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그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뎁스니까. 뭐 제가 한 선수를 얘기해 볼게요. 이 선수가 요즘 활약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제가 시즌이 개막하기 전에 이 선수가 이쪽 리스트에는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던 선수가 앤드류 네마드라고 그 인디애나에 왜냐면 이제 거의 풀 주전을 이제 차지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근데 요즘 활약이 어떤지는 부상도 모르겠는데 좀 부상 있었고, 있었어요, 부상. 그래가지고 좀 약간 주춤했고요. 활약이 좀 별론가요? 그 좀 나왔을 때는 재판 타자에 있는 선수였거든요. 네. 2경기인가 3경기 떴는데 갑자기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보니까 부상이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깝죠. 사실 감독이 여기도 핸들러를 되게 잘 쓰는 유형의 감독인데 사실 너무 극단적인 표현 죄송합니다. 핸들러가 코트에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잘 만져주는 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시즌 인디애나를 괴롭히는 건 거의 할리버튼의 저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돌아가면서 다쳐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힘든 팀이라 지금 네마드를 온전히 평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혹시 전략적 배제는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 꼴찌를 하기 위한 약간 전략적 시즌 배제. 초반에 실제로 그런 의심을 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이번 시즌 던질 거니까 이거 일부러 오버해서 선수들 부상 선수 업데이트한 다음에 쉬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같이. 근데 위원 이거 질문인데 또 번외 질문이긴 한데 이제 인저리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선수를 배제할 때는 그게 공식적으로 어떤 병원에서 공론을 하는 건가 아니면 팀 내부적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프다고 하고 빼면 되는 거네요. 아니 뭐 아프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걸로도 빠질 수 있는 뭐 거니까 올드 이런 것처럼. 개인 사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거는 구단에서 정하는 거니까요. 큰 문제 없고. 제가 알기로 리그에서 질 의리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게 되게 다양한 이유거든요. 예를 들면 부상 인저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DNP도 있고 그 가끔씩 코치스 디시전이라고 해가지고 경기 직전에 그냥 코치 결정을 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그 패턴이나 시퀀스가 불규칙하면 리그 차원에서 질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배팅이 합법화가 됐잖아요.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건지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KBL이 이걸 할 때 되게 조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돈 잃었다. 소송을 걸릴까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투명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팀 닥터가 다 있잖아요. 팀 지정 병원도 있고 팀 내부의 의학 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속일 필요는 없죠. 다른 사유로도 뺄 수는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또 무식한 질문 해가지고 죄송하고 이런 게 양념처럼 들어가줘야 또 이 컨텐츠가 재밌는 거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
MIP 또 혹시 언급할 선수들 또 한 있나요? 선수 더 얘기하자면 네네. 작년에 판타지 데리고 있었던 선수 누구죠? 하이메 하케스 주니어. 이 선수 올해 잘하고 있죠. 예. 식스맨 아닌가요? 식스맨인데 식스맨 상도 노릴 수 있는 선수예요. 지금 팀에서 벤치에서 나와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속했던 소포모 징크스를 요즘 소포모 징크스 거의 없는데. 근데 팀 시스템이 바뀌면서 지금 공격 농구로 바뀌면서 이 선수가 더 할 게 많아지고 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마이애미가 성질 질 수 없죠. 누구요? 하메즈. 마이애미가 피켄롤을 삭제했어요. 그 이 팀이 전통적으로 가져가던 게 아데바요라는 정말 핸들링이 좋은 빅맨을 데리고 투맨 게임 하면서 공격 파생하는 것만 했었는데 이거만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싹 다 버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포처 가서 빠르게 넘어가 위치하고 있어. 알았어 너. 이 빠른 농구를 계속 시도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하이미 하케즈 주니어가 그렇게 좋은 핸들링을 갖고 있던 선수가 아니었어가지고 정교한 오펜스로 쪼개기 되게 힘든 유형의 선수였는데 빠른 농구하면서 진짜 인간이라죠. 선수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진짜. 인간이 맞지. 네. 근데 뭐 저기 하케스 주니어의 어떤 또 그 MIP 수상을 또 가로막을 또 타일러 히로라는 선수가 이제 조만간 또 1, 2주대로 복귀한다고 하니 뭐 조금 볼륨이나 이런 점이 좀 줄을 수는 있죠. 근데 어차피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고 지금 마이애미 시스템상 고득점을 계속하는 팀이기 때문에 히로가 들어오면은 뭐 득점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농구 바탕에서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밀릴 수 없으니까 위원님이 한 명 더 얘기했거든요. 답내로 또 한 명 더 나가야죠. 원래 쿠민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루이 하치무라 이런 선수는 절대 안 됩니까? 하치무라는 조금 오히려 하치무라보다 네. 리브스 올해 많이 늘었지 근데 리브스 않았어요? 너무 저는 솔직히 말해도 돼요? 리브스는 낄 거면 MVP 레이스로 가야 돼요. 진짜. 근데 요 스탠라인의 변화폭은 옛날에 자모란트가 평균 20점 넣다가 27점 넣으면서 MIP 수당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오스틴 리브스도 아마 그 정도 스탠라인일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MIP는 돈치치가 있는데 MVP는 MVP를 돈치치를 제치키고 리브스를 주겠어요? 그럼 유석주 피셜 레이커스의 1옵션은 리브스다. 아니죠. 당연히 안티 돈치치의 마음이 갑자기 뭐 불현듯 나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릅돈인데 오스틴 리브스가 솔직히 릅돈은 아직 릅으로는 좀 껴주기는 좀 그렇죠. 솔직히 보여준 게 없는데. 저는 지금은 돈립이 맞죠.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놀랬어서 그래요. 이 리브스가 이거 너무 했던 말 반복이라 그러는 건데 전 잘함의 상한선이 있을 줄 알았어요. 리브스는. 왜냐면 이게 역할이 공격 루트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하는 게 맨날 똑같아요. 그냥 스크린 받고 타가지고 빅맨 옆에 두고 플러터 하는 거랑 갑자기 3점 쏘는 거랑 이게 단데 이 박자 쪼개는 걸 어디서 배웠는지 제가 봤을 때 르브론이 가르쳐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들어가더라고요. 르브론의 박자는 좀 플랫하지 않나요? 약간 좀 박자를 쪼개는. 내가 르브론 팬들한테 괜히. 근데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리브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딴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이제 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왜냐면 슈퍼스타 럽이 이 포마드를 좀 바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약간 더벅머리를 좀 옛날에 고든 헤이워드라고 그 더벅머리에서 이제 포마드 바르고 굉장히 보스턴 가가지고 이제 성공했던 선수가 있는데 좀 머리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그 선수에게 머리빨은 어느 정도의 머리빨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SGA는 머리를 벤치형에서 스타형으로 바꾼 다음에 올스타급 선수가 콜레드 됐다. 때문에요. 예전에는 진짜 막 이상한 벤치로 나오면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의 머리 스타일이었는데 머리 스타일 바뀌면서 좀 멋있어졌거든요. 그리고 수염 기르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페니 하더웨이 처음에 좀 인상이 되게 너무 약해 보였는데 수염 딱 기르니까 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인상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마인드 세팅에도 나 스타다. 내가 지금 나가는 게 농구만 하러 나가는 게 아니다. 나는 엔터테이너고 팬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줘야 된다는 마인드 셋을 장착을 하면 농구 실력에도 좀 향상이 되지 않아요? 지금 K뷰티가 한창 뜨고 있잖아요. LA에 보면 한국 미용실 많거든요. 거기서 좀 잘 다듬으면 어떨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탈하지 마시고요.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네, 석진이 뭐 저는 개인 헤어스타일 하면 생각나는 게 이 리그에 아마 지금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지 블록형 머리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에 엘프레드 페이튼이라고 한 경기 18어시스트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머리를 보죠. 초창기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시스트를 할 때 본인 눈이 본인 공 가려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상태에서 패스를 하는데 되게 신기하게 패스를 잘 뿌려가지고 엘프레드 페이튼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약간 김무수 스타일의 머리라고 보면 되죠.
맞네. 약간 그게 흑인의 곱슬머리처럼 김무슬 가고 하지 아니 아마 김무슬-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전 알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한 데로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MIP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마이애미의 그 하케즈 주니어 얘기해 주시면서 나왔던 건데 식스맨상까지 우리가 한번 예측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해보고 식스맨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딱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명씩 식스맨상에 이 선수 좀 주목할 만하다. 누가 있을까요? 많은 경기를 안 뛰었지만은 지금처럼 계속 벤치에 나온다면 저는 코비 화이트도 가능하다. 지금 뭐 나와서 20몇 점씩 때려받고 있거든요. 벤치에서 나와서. 네. 이 팀이 시카고가 계속 닭공 농구를 한다면 코비 화이트는 당연히 벤치 나와서도 닭공을 하면서 만 득점 올릴 수 있는 선수고 식스맨상 도전할 만하다. 하케스 주니어하고 코비 화이트. 이 선수가 선발을 지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충족이 되긴 하거든요. 저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데니스 젠키스 이 선수를 약간 좀 의외 픽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언드래프트입니다. 이번 시즌 그리고 콜업이 됐고 활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번 시즌 디트로이트 시스템이 되게 잘 녹아들고 있고 사실 커닝햄이 나왔을 때도 같이 주전으로 뛰고 있어서 지금 이게 식스맨 상을 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이제 커닝햄 위주의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벤치 에이스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은 선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선수가 벤치로 나온다면 전 식스맨상 이 선수도 충분히 레이스에 들지 않을까. 왜냐면 신인 임팩트인데 그러니까 언드래프트 임팩트인데 너무 임팩트가 좋아요. 득점을 잘 뽑아주고 있어서. 네. 저도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면 최근에 라멜로 볼이 뭐 이거 루머겠지만 언해피를 좀 어느 피 띄운다는 띄웠는데 얘기. 사실 볼이 나왔을 때 그 콜린 섹스턴이라고 샬럿의 어떤 무너진 핸들러 라인에서 나름대로 잘 버텨줬던 한 15득점 정도 하고 어시스트 한 6, 7개 뿌리고 있는데 이 선수가 뭔가 볼의 어떤 이런 언해피가 장기화되면 주전과 벤치를 오가면서 좋은 볼륨을 좀 쌓지 않을까. 섹스턴은 전혀 뭐 고려되는 게 아닌가. 그때 위원님이 쿠민가 50이라고 예상하셨잖아요. MIP. 네. 그럼 콜린 섹스턴 한 42 42 정도. 가능한데 일단 샬럿이라는 팀이 주목을 덜 받으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좀 주목을 받으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데니스 젠키스 뽑은 것도 디트로이트가 잘 나가서 그래요. 잘 나가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로 또 뛰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또 혹시 하실 얘기가 아직 근데 시즌 초반이니까 알 수가 없고요. 또 누가 주전으로 부상자들이 또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판도는 제가 볼 때는 그 식스맨하고 MIP는 중반 되면 한 번 더 짚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짚어야 되지 않나 네. 싶은 그리고 생각이 만약에 들고요. 우리가 이런 코너 난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뭐 내년 드래프트도 한번 점검도 해보고 뭐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자화자찬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느바비큐가 지난 시즌에 신인 왕이었잖아요. NBA 국내 유튜브 시작해서 그럼요. 신인 맞죠. 왕이었다고 맞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엔 MIP를 한번 받는 해가 돼서 구독자가 한 좀 점프를 뛰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 MIP가 참 어떻게 보면은 성장의 어떤 가장 중요한 길목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약간 성지처럼 하나 얘기 됩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 회차에서 말씀하셨던 선수 있잖아요. 그 핀란드의 또 다른 농구 스타 미카 무리넨이라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2027 NBA 드래프트를 합니다. 네, 전 이 선수가 15살일 때 우연히 유로 농구 칼럼을 듣자 이 선수를 봤거든요. 저는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좀 무리 아닐까요? 근데 무리네. 무리일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미래 이 글은 성지가 됩니다. 영상은 성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2년 후 정도면 확인을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제가 2년 전까지 뒤까지 여기 있어야겠죠. 30 되지 않나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유석주 기자의 30을 축하하면서 이번 위클리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